헌재 속 시원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헌법소원과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김정환 변호사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심리를 하기 전에 구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저도 좀 놀랐을 정도로 지금 제출하자마자 이틀 만에 주심재판관 배정 및 전원심판부에 회부가 되었습니다라며 어제 연락을 받았고요. 아마 다음 주 중에 전원 구인 재판관 중에서 심리가 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접법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단 2일 만에 끝내고 초스피드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마 차주에는 상당히 즐거운 소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경제의 중심을 두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관련해 이 전 대표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, 그리고 전날 화제가 된 유시민 작가의 경제 분석 모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원래 1월 통계 보니까 작년 1월 동기에 비해서 사망자가 20% 늘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네. 사망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출생률은 이미 굉장히 낮은 조건이기 때문에 인구가 한 4천만, 3,500만 수준으로 앞으로 몇십 년 사이에 줄어들 게 거의 네. 99% 확률로 확실하거든요. 그 대신에 소득 수준은 계속 올라갈 거고 1인당 GDP 수는 그리고 가구 수는 더 소규모화돼 갈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미 제공되었거나 지금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어지는 주택들의 특성하고 향후 전개될 전체 인구 숫자라든가 가구원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하고 잘 안 맞아요 지금. 네. 그런 미스매치도 있고 네. 총체적으로 더 나은 주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신규 수요는 계속 생기겠지만 우리 불량주택도 아직 많고 네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가운데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? 특정한 지역은 전체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특정한 수요가 있어서 오를 수는 있겠죠.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전 좀 인구 감소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전망은 그런 생각 좀 해요. 네, 저도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. 금융시장이나 이런 경제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.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유동성이 막 불릴때거나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국제 비교를 하면 네. 우리나라가 많이 오른 나라가 아니에요, 부동산이. 그러니까 그 문정부 시대의 초기에는 코로나 오기 전이고 네. 코로나 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양적 완화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풀고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현금을 풀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기업의 투자나 이런 거는 부진하고 이러니까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몰렸고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, 뉴질랜드, 호주 포함해가지고 그 국제 비교표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중간 이하예요. 상승률이. 근데 여기 정권이 맞습니다. 넘어가잖아요. 네. 그 무슨 소리냐면 비축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,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. 우리 부동산 세계적인 정책은. 흐름이고 우리나라가 방어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우리 더 세게 받는 네, 거네요.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세게 받는 거예요. 우리.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문정부 정책 당국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은 억울해하죠. 맞습니다. 예.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예. 글로벌하게 비교해보면. 다 일어난 현상이고 우리는 그런 대로 잘 막은 나라였는데 엄청난 치탄을 받고 그때 LH 뭐 직원들이 부정부패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이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대통령도 인기가 있었고 퇴임할 때까지 그리고 경제 성적표도 좋고 그랬는데 정권이 이상한 검사 출신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.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갔어요. 지금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 대통령이 원망도 받고 이런 점도 있는데 지금도 이제 민주정부 들어오는 거 싫다는 분들 그 얘기합니다. 네. 야, 그때 부동산 어땠는데. 그러니까 그게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, 우리나라가. 이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아파트값 올려줄게, 집값 올려줄게라고 말하는 후보한테 표 던지면 아니 실제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안정돼 있는 거, 심지어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정책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에요. 그냥 이거는 그냥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, 지금. 근데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, 미국발 금융위기 오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가니까 그때는 막 규제 다 풀고 막 부풀리려고 노력을 해도 집값이 안 올라갔어요, 그때. 예. 그리고 문정부 때는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올라갔고요.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을 막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. 최근에 뭐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, 무슨 뭐 예.
그 규제 조직을 풀었다 해가지고, 풀었다 예. 묶었다 하는 이런 거 얘기까지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는데도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. 이 시장 상황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?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지적해야 되겠으나 이거에 대한 불만 중요한 문제긴 한데 우리들 각자에게 모든 문제를 여기다 묻어버리고 네. 눈 딱 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찍으면 정말 뭐 기업이고 뭐 민간 가게고 다 나락으로 가는 사태로 갈 수 있다. 굉장히 그 예.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. 네. 경제신문은 맨날 부동산 보도하면 공급을 늘려라 이 얘기만 하죠. 맞습니다. 맞아. 그 공급을 늘려. 왜냐면 건설회사들이 대주 주고 광고 주니까 어, 공급을 저 늘려라 그 이렇게 생각은 못 얘기하고 해봤는데. 그린벨트 플러스 택지 조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무슨 뭐 조성을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면 황금 투자 기회 뭐 노른자위 네.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분양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보도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사를 띄우는데 나중에 보면 협찬 그 보도예요.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거예요. 이 경제신문은 이렇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 경제신문 집에서 구독 안 하시겠지만 그 포탈에 돌아다니다 보면 경제신문이 이게 실은 기사들이 뜨잖아요. 근데 요즘은 또 다 시민들도 귀신 같아요. 밑에 댓글 딱 뭐 야 이 광고냐 기사냐 다 달리잖아요. 네가 사라 그 집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렇게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 경제신문의 보도나 일반 언론의 경제 보도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발신하는 정보거든요. 그래서 이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. 네, 부동산 정말 중요합니다. 정권 교체를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. 다만 저는 그 위기를 이 전 대표는 이겨내실 것이라 믿습니다. 능력 있는 리더 아래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성장하는 게 일반적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임금이 부도덕하면 나라에 역병이 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겪어보니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군요.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예외도 있겠지만 부정부패와 편법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경영되면 성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다만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재명 전 대표께 바라는 건 사실 하나입니다. 경제도 좋고 외교도 다 좋습니다. 그러나 다시는 윤두창과 국힘 같은 반국가 내란 세력이 다시는 집권할 수 없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단순하게 정치적인 것을 떠나 저 내란 세력들과 이준석처럼 내로남불 파시스트 같은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 상황이 또 대한민국에 발생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전 대표께서 집권 즉시 내란 척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